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1월 12일 일요일 창원 우승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부분의 강자들이 선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경주가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경주하고 6경주에는 연속 동시착 경주가 발생이 됐는데 부산 창원 우승급 5경주 어미태 중심으로 김한윤의 동반 입상 쪽으로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어미태하고 김한윤이 동반 입상했습니다만 하필 두 선수가 1위 동시차 일고 나가다 보니까 배당이 좀 반토막이 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6경주는 박진철이 무난하게 우승 차지해 나갔습니다만 또 2위권에서는 장찬재하고 또 강재원이 동시차 일고 나가다 보니까 배당이 또 반토막이 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경주하고 6경주 연속 동시차 경주가 발생이 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금일 강자들은 창원 우승급 결승전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라는 점, 아무래도 파업과 비파업의 4대3의 맞대결 양상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적이만 놓고 본다면 비파업 선들이 상당히 좀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천호성, 김주석, 최병일 특석 결승전 경험 많은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먼저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김한윤의 타이밍만 빼앗는다면 파업 완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긴 한데, 김한윤이 서두르게 된다면 파업 선수가 아닌 비파업 완승으로 창원 우승급 결승 경주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승급 1경주 유경원 전일도 무리하게 저측 나서다가 결국 3차권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유경원, 금일만큼은 강자 피했기 때문에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앞선에서 주도권 잡아 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다는 점에서 타이밍 재다가 오히려 고전하게 된다면 강전 머리, 주석진 머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유경원이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니기 때문에 완급만 조절해 나간다면 강전이나 주석진과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창원 우승급 2경주는 아무래도 비팝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수원하고 양준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이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수원 전일 취입이 나오지 못하면서 결승까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금일은 젊은 양진우가 좀 더 나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창원 우승급 3경주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취입형 선수들 1번과 5번은 분명 신경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김태현이 앞선에서 주도권 잡아 나가게 된다면, 1번하고 5번이 싸운다면 오히려 김태현에게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면서,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창원 결승 경주 파업 비파업 양분해서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창원 우승급 5경주는 이영민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몸 상태도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 취입 승부로 우승 차지에 나갔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주의 주도권 잡아 나갈 수 있는 박지영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같은 성향의 선수들끼리만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뒤집힐 가능성, 복승 가능성까지는 함께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창원 우승급 6경주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손동진하고 최창훈 전략적 연합 펼쳐 나간다면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대 전적은 손동진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 최창훈이 직전에 선전 펼쳐 나가면서 점수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손동진의 몸 상태가 좋고 최창훈은 몸 상태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 여기에 우성식의 기습 선행이 최대 변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창원 우승급 1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우승급 1경주입니다. 최근 들어서 유경원이 재기량을 발휘해 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선에서 우수로 내려오면서 색깔을 바꿨습니다. 비팝에서 파업으로 바꿨는데, 오히려 유경원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좀 독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좀 계속해서 비팝 선수들끼리 비팝 선수들과 협공을 펼쳐 나간다면 더 좋은 성적을 올렸을 것 같은데, 파업 쪽에 쓰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경원, 월평팀 선수 손진처럼 비파업에 가세하고 있는데, 유경원은 아무래도 파업 쪽 선수들과 함께 풀어나가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항상 선수들에게 배제를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유경원. 하지만 편성면에서는 유경원이 파업 선수들과 협공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파업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립으로 표기해 놓긴 했습니다만 파업 성향이 강한 유경원이죠. 편성면에도 여유가 있어요. 유경원의 강공 승부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딱히 주도력이 뛰어난 선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주도력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선수가 박지웅인데, 선행 전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경원도 직선에서 취입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얼마 전에는 또 선행 나섰던 선수 주병환 활약에 나가려고 하다가 짧게 취입해 나가려고 하다가 취입하지 못하면서 또 2차권을 머물렀었던 유경원,
금일은 직선 세게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지훈 상대로 유경원이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뒷자리는 2번 강재원이라든지 7번 주석진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홈이점 살려 나갈 수 있는 주석진, 홈이 막혀 주력하러 나갈 수 있는 강재원인데 아무래도 홈이점보다는 강전의 몸 상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빠른 시속이 아니기 때문에 직선에서 차 충분히 나오죠. 또 유경환하고 또 강재원이 또 해병대 출신 선수들이라는 점, 뭐 요즘은 좀 해병대 모임이 좀 엄뜸한 것 같습니다만 코로나 전에는 또 해병대 모임까지 했었던 두 선수들이에요. 뭐 지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해병대 모임에서는 강재원이 또 주축이 됐었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5번과 2번의 전략적인 타협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5번하고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5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이 있다 말씀드릴 수가 없겠고 부진만에 나갈 수 있는 주석진이죠. 5번의 뒷자리 막혀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강재원은 상황에 따라서 추입도 나와요. 하지만 주석진 요즘 페달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연이틀 무거워요. 그 점 때문에 견제 나가기 위해서 주석진을 달고 타협점 찾아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패스 5번과 2번 동반 입상, 5번과 7번 동반 입상 두 차권 중에서는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5번, 7번 차선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나마 때릴 수 있는 선수가 박지웅이기 때문에 3복에선 박지웅이 변수로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종원이 16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아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종원은 어차피 마크 출병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종원, 유경원 입장에서는 박지웅을 철저하게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5번, 2번, 7번, 3복승 견주권은 쉽게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지웅이 버텨내게 된다면 유경원 입장에서는 박지웅이 시속감만 좋다면 철저하게 짧게 가져가는 작전이 가능해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3복승에선 박지웅이 변수로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위하고 7견 주권 두 차권 5번과 2번 쪽에 2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변 가능성은 솔직히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노려보고 싶은 선수는 한 명 있어요. 바로 3번 박지웅인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힘을 쓸 수 있는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아무래도 젊은 선수입니다. 유경원이 전정원을 앞에다 두고 강재원, 주석진을 뒤에다 달고 경주를 풀어 나가게 된다면 어차피 시속이 안 나와요. 박지웅이 저측이 탐이 잡아 나가거나 박지웅이 때렸는데 유경원이 후미 견제 나가다가 박지웅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변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박지웅 머리 정도는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박지웅 머리에 강재원이라든지 박지웅 머리에 유경원 정도는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유경원이 젊은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니고 편성 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인정받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유경원 중심으로 2번, 7번 두 차권 중에서는 아무래도 배당의 중심을 팔려 나가고 있는 강재원이죠. 해병대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우스컵 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앞선 경주와는 다르게 비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손하고 양진우가 협공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득점에서 근소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0.8, 0.08 앞서 나가고 있는 이수원이냐 젊은 양진우냐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이수원 금요경주 때 시속이 빨라서 추위 못 나왔었는데 전일은 또 마크 놓치면서 직선에서 차가 나오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승 가기 위해서는 김민수 넘어서야지만 갈 수 있다. 그래서 뒤집기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중간 마크를 놓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입은커녕 마크에 만족하면서 결승 가지 못했었던 이수원 전반적으로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이도 먹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수성팀 선수들이 영주 훈련을 가서 6월 이후부터 계속해서 훈련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수원 다리 상태는 조금 무겁게 느껴진다는 점에서 양진우가 경주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금요경주 때는 양진우, 김주환과 동반 입상 좋은 배당이 만들어졌었죠.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맞대결에서 조금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차가 나오고 했었던 양진우라는 점에서 좀 3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을 주력 승부를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2번 쪽에 3번, 2번 주력 승부 잡고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복승 중심 이수원이 점수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양진우가 이수원을 인정하고 그냥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진우의 연대가 상당히 많아요. 한체대 연대도 있고 또 김주환하고는 또 금요경주 때 동반 입상도 했기 때문에 이수원보다는 양진우가 작전정에서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3번, 2번 쪽 우선하실 때 당연 복승 중심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변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김다빈이 앞선에서 힘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김다빈이 얼마만큼 끊어주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회차는 다소 무겁습니다. 하지만 직전 회차 1호 경주 때는 버텨냈어요. 양진우가 김다빈 활약에 나가면서 짧게 수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변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3번이 원체 노련하기 때문에 김다빈 견제는 몰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선은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3번과 2번 쪽 복숭 중심이라는 점, 3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3번하고 1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변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위 경주권 먼저 3일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자칫 이수원과 양진우가 탑이 아닌 같은 성향의 선수들끼리도 또 욕심을 내는 경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수원이 넘어서게 된다면 최근영이 마크에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2번하고 6번 동반 입상, 김주환이 2번하고는 또 경상권 연합 수성하고 김해 쪽 선수들이기 때문에 2번하고 4번 정도는 맞대결시 가능하기 때문에 2륙하고 2사입니다. 2륙하고 2사까지는 양분해서 한번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같은 성향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싸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탑 좀 찾아 나가게 된다면 3번, 2번 동반 입상 쪽이 매우 기대가 되고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3복승이 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2번하고 3번 그냥 붙어 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김다빈의 버티기냐, 최근영의 후미권 마크 승부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다빈의 선행감만 좋다면 뭐 이수원, 양진호 한꺼번에 세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영이 이수원, 양진호와 이수원을 상대로 직선 빨려 들어가기도 좀 버거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3복승에서 좀 김다빈의 선정 가능성 쪽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얼마든지 변수는 가능하기 때문에 3복승에서는 배당 공략까지 선발 창원 우스컵 2경주에서 한번 공략해 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장찬재하고 김성현, 특히 김성현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이틀 몸 상태 봐서는 김성현 무겁고, 뭐 장찬재도 전일 직선에서 차가 나오면서 강재원하고 좀 동시차일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선수가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한데 두 선수 모두 마크 취평 선수입니다. 김성현이 득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머리라고 또 우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장찬재가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장찬재가 김성현을 견제 나서려고 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주도권 잡아 나갈 수 있는 김태현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업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창원 홈 2점 살려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죠. 22기 김태환의 동생입니다. 김태현. 6번이 힘을 쓰게 된다면 1번하고 5번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타종부터 때리게 된다면 고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주병환이 앞선에서 긁어주게 된다면 이 김태현이 이를 활용해 나가는 작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1번, 5번 후미권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주병환이 잘만 끌어주면 김태현이 반바퀴 지점에서만 저측에 나선다면 충분히 머리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태현이 머리로 갔을 때는 김성현이냐 장찬재를냐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컨디션은 장찬재가 좀 더 나섰다는 점, 전 6번하고 5번의 동반 입장 쪽에 6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의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6번, 5번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6번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득점이라는 거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그래도 5점대 0.5점이 높다는 점에서 김성현 달고 쏘게 된다면 6번과 1번 동반 입상, 6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을 6번과 5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면서 6번, 1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김성현이 머리 팔릴지, 장찬재로 머리 팔릴지, 뭐 김태현을 머리 팔릴지 놓고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주병환이 동서울에서 일산에서 훈련하다가 월평으로 훈련지를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병환 입장에서는 장찬재 앞선에서 힘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김성현이 뒤를 막혀 나가는 견주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태현이 후미권 막혀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주병안의 선행감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김태현, 장찬재가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김성현 견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과거 수도권이죠. 5번하고 7번 정도는 좀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5번, 1번이라고 해봐야 배당판 그만그만 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김성현보다는 장찬재 중심으로 57하고 51 57하고 51 아무래도 함께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6번 김태현이 세게 때리지만 않는다면 주변가면 활약이 나간다면 아무래도 복승의 중심으로 안정감 있고 머리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6번, 5번 쪽을 6번,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뭐 타협 좀 찾아 나간다면 아무래도 3복승 6번, 5번, 1번 3복경 주권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병환이 때려서 버텨내거나 장태찬이 김성현의 뒤를 확실하게 물고 가게 된다면 이번 편에서 3복승에서 상당히 좀 까다롭게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복승 배당 가능성까지는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점검하고 체크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인 전략은 김태현이 주병환만 활약에 나간다면 장찬재, 김성현 후미권에서 싸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김태현이 복승의 중심이자 쌍의 중심으로는 충분히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우스컵 결승 4경기입니다. 이번 편에서 강자들 접전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진철, 김한윤 여기에 어미태 몸 상태도 좋고 김민수도 전일 우승차지에 나가면서 결승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4명이 비파업이죠. 반면 김주석, 천호성, 최병일은 파업 선수들입니다. 4대3의 맞대결에다가 박진철이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4번이 자리 잡게 된다면 김한윤이 자리 잡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어미태가 자리 잡고 김민수가 앞이나 뒤 쪽을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한윤이 힘을 써버린다면 파업 선수들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하지만 김한윤이 타이밍을 잡기 전에 천호성이라든지 최병일을 긁어버리게 된다면 김한윤이 오히려 고전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뭐 김한윤이 때리지 않으면 박진철 때리기도 어렵죠. 어미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민수도 선행 선수가 아니에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김한윤의 타이밍만 빼앗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호성이 먼저 덮고 시작하는 견준형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주석, 최병일 순으로 자리 잡거나 최병일이 먼저 덮고 시작하고 김주석이 마크하고 천호성이 후미권 마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천호성이 먼저 서두르게 된다면 김주석, 최병일이 이를 활용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천호성이 얼마만큼 긁어주느냐에 따라서 3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비팝 선수들이 많긴 합니다. 하지만 특성급 결승전 경험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죠. 3번하고 6번이 아무래도 객관적인 기량에서는 경주 운영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수월한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3번과 6번의 동반 입장 쪽에 3번하고 6번, 3번, 6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6번 쪽에 3번, 6번 주력 승부로 적고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결승전이기 때문에 천호성이 때려서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박진철이 외에서 나오는 3번과 4번 정도는 3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6하고 34입니다. 두 차권 3번과 6번 쪽, 3번과 6번 쪽 먼저 3번하고 4번 차선으로 3번하고 4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것 같고 반대로 김한윤이 긁어버린다면 박진철의 어미태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천호성이 넘어서지 못하거나 최병일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한윤이 타점 잡고 때리면은 버텨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서둘러서 경주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진철이 마크에 나간다면 금요일저처럼 또 추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라인 비팝 라인 가능하죠. 4번하고 5번 동반 입상까지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4일하고 4호까지는 4일하고 4호까지는 함께 양분해서 노려는 볼 수 있다. 김한윤이 긁어만 준다면 4번도 몸 상태 괜찮기 때문에 어미타 동반 입상도 가능하죠. 4일과 4호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은 결승전 경험이 많은 3번하고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공략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3번, 6번, 4번이 경제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천호성도 시속감만 좋다면 오히려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간다면 파업 라인 완성 충분히 가능하죠. 반대로 비파업 라인 완성도 충분히 공략은 가능하기 때문에 3복승 배당 가능성까지는 충분히 점검하고 체크해 봐서 음성 정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수급 오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뭐 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뭐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이영민이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영민 취입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마크에 만족했었던 경주가 다분합니다. 금일도 박지영이 때려주는 경주가 가능하죠. 이영민은 마크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박지영도 연이틀 컨디션이나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박지영이 안 때리면 이영민 때릴 수는 박지영 앞에서 경주를 풀어나가긴 또 어렵죠. 그 점 때문에 박지영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속이 빠른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타이밍 기다리게 된다면 이영민이 취입 나오기 버거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7번과 1번, 1번과 7번 득점은 이영민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낙차 후 출전임에도 불구하고 컨디션 괜찮은 박지영이에요. 전 7번하고 1번의 동반 입장 쪽에 7번하고 1번, 7번과 1번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1번 쪽, 7번, 1번 주력 승부로 적극 공략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영이 타종부터 신나게 달린다면 뭐 이영민도 요즘 몸이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직선 취입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배당 가능성, 뒤집힐 가능성, 취입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7번과 1번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고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1번 쪽 쌍복 경주권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7번과 1번이 아무래도 붙어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로 머리 치려고 하게 된다면 서로 욕심을 낼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맞대결로 진행이 된다면 박지영하고 김규범이 한 차례 동반 입장 경고 갖고 있는데 김규범이 때리고 박지영이 몰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7번하고 3번, 7번하고 3번, 7번하고 3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영민이 넘어서면 김재우가 쫓아 들어간 작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번하고 6번 정도는 양분해서 73하고 16경주권 73하고 16경주권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7번하고 1번, 1번하고 7번이 서로 인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뭐 복수는 기본인데 쌍의 머리가 1번이냐 7번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편성 11주 만에 출전인데도 시속감 괜찮아요. 박지영이 버티기 쪽에 7번과 1번 쌍복 경주권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수급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인데 최창훈이 이번 회차 몸 상태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반면 손동진은 컨디션이 괜찮고 강영목하고 김일규하고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일규는 15주 만에 출전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우성식 입장에서는 김근영하고 허동혁과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4대3의 맞대결에서는 우성식이 김근영, 허동혁을 달고 쏴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 끝까지 버텨내고 지켜주긴 좀 어려운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전 회차까지는 뭐 차창은 상당히 좋았어요. 하지만 이번 회차는 다소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손동진 전일 젖히기 시속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최창훈과 손동진 붙어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손동진보다는 그래도 최창훈이 좀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를 펼쳐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6번과 2번의 동반 입장, 6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딱히 주도력 발휘해 나갈 만한 선수가 없죠. 그래도 뭐 강영목이 때려주거나 우성식 끊어먹기 최창훈이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성식을 활용해 나가면서 최창훈이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6번과 4번의 동반 입상 6번하고 4번 6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에서 6위하고 6, 4입니다. 6번과 2번 쪽 우선하시되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6번하고 4번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이번 편에서 우성식이 초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허동혁이라든지 김근영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강영묵이 앞장서게 된다면 힘든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최창훈이 우성식이 때렸을 때 덮고 시작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우성식이 연이틀 무겁기만 했습니다만 제대로 된 타이밍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우성식 버티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성식이 버티게 된다면 손동진이 아닌 김근영이 쫓아가는 4번하고 1번 동반 입상 허동혁도 마크되면 따라는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끌어내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비파업 라인 4일하고 4호는 노림수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최창원과 손동진의 전략적인 타협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이번 회차 최창원의 다리 상태는 조금 무겁습니다. 상대 전정면에서도 손동진에게 밀리긴 합니다만 득점이라는 거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패성 전 6번과 2번 아무래도 복승 중심으로 하는
하면 전략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창원 우스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많은 또 구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